2021 회생 총정리라는 주제로 한번 네네. 결산을 한번 해보겠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TV에서 아직 소개를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마이크에 주의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주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렬 법무사입니다. 오늘 우리 또 김영영 법무사님께서 네. 2021 회생 총정리라는 주제로 한번 네네. 결산을 한번 해보겠다. 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데 자료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가져오셨어요. 다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매년 법률이 개정이 있고 변화들이 있지만 2021년도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법무사TV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부분도 하나가 있어서 같이 묶어서 총정리 시간으로 한번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신청 제한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채무자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그 임대차 보증금이거든요. 그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압류금지 재산 범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도 같이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개정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국 모든 지역에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중요한 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바뀐 게 있죠. 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경으로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한 부분 되게 중요한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생계비 산정 기준이 마련된 것, 이것이 중요한 변경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TV에서 아직 소개를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마이크에 주의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개인회생 파산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은 사항이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는 그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규모가 작으신 분들 그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일정 금액보다 작은 보증금을 갖고 계신 경우에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민사집행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집주인 집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회생 파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세입자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이에요. 많이 올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문은지 법무사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많이 올랐네요. 네네네. 네, 서울특별시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4천만 원이 올랐네요. 네네, 많이 그리고 올랐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가 5천만 원 이하. 전에는 3,700이었는데 네, 그러면 1,300만 네, 원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액 억제권요.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1억 3천만 원 이하. 개정되기 전보다 3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4,300만 원 이하. 개정되기 전보다 9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개정되기 전보다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2,300만 원 이하. 개정되기 전보다 3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가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고요. 개정되기 전보다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의 범위는 2천만 원 이하이고 개정되기 전보다 3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역이 가장 크게 많이 올라서 1,300만 원이나 올랐거든요. 이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한테 월 변제금으로 3년 변제하시는 분 계산을 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정사항이고 그 이외에 다른 국민들께서도 임대차로 거주하시는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개정이推行되었어요.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금액의 제한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은 전에는 일반 채권이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고 담보채권은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 상반기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게 5억 원씩 각각 올라갔어요.
무담보 채권인 경우에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졌고 담보부 채권은 종전에 10억 원이었던 게 5억 원이 올라서 15억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 이후에 개정 이후에 여러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들 반가워하시고 원래 전에 이제 5억 원을 초과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개인 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신청하셔야 됐고 아무래도 일반 회생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크시고 절차도 복잡하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인가 결정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 회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도 상당히 큰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에 계신 모든 분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 준칙이 변경된 내용이어서 다른 법원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지금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청산가치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 4명의 재산은 당연히 100%를 산정을 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그것도 절반을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을 해서 총 재산을 결정을 하고 재산이 잡히면 그 이상을 꼭 갚아라 이렇게 변제금을 결정하시는데 여기서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빼주기로 한 거예요. 또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이 많더라도 배우자 명으로 집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산정하지 않기로 바뀐 거죠. 실질적으로 내 건데 배우자한테 명의 신탁을 한 것이 뻔해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신청 전에 재산을 배우자한테 처분해서 부의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배우자 재산이더라도 2분의 1은 채무자 재산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은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하시고 구체적인 생계비 기준들을 처음으로 마련을 했어요. 4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비고,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산정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월세로 거주하시거나 내가 주택을 소유하지만 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계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이렇게 주거비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서 생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좀 말씀드려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일 때 35만원 정도, 2인 가구일 때 63만원 정도, 3인 가구일 때 89만원, 그리고 4인 가구일 때 106만원 정도가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로 해서 인정이 가능해지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최도 한도 규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변제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생계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바뀐 부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요 오늘도 쭉 얘기를 했어요. 간만에 오늘 김명령 법원장님 분량 몰빵해드렸어요. 네네네.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막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네, 앞으로도 개인회생 파산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들이 있고 개정 사항들이 있으면 법무사 TV를 통해서 발빠르게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의 회생에 거의 개벽 일어나는 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작년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사정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좀 빠르게 갱생을 할 수 있도록 파산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법원들이 지금 파산이나 회생하는 처리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되고 있거든요. 지금 고민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도 되게 시기적으로도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회생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다 모아서 이렇게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